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특히 30대와 40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예방접종을 거부했거나 미처 맞지 못하다 감염됐습니다. 현장 의료진에 따르면 4차 유행에서는 특히나 지병 없이 평소 건강했지만 에크모 치료를 해야 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에크모 치료는 인공호흡기 치료에도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지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주입해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이 에크모 치료는 온주의 4개 병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 제너럴 병원에는 13명이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1명만 치료받던 해밀턴 병원에서도 현재 10여 명이 에크모 치료 중이고 매주 환자 이송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들 모두 미접종자의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마지막 보루인 에크모 치료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응급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료진은 이번 4차 유행에선 미접종자 모두가 슈퍼 전파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버타주도 현재 중환자 218명 중 92.3%가 미접종이거나 부분 접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들 사이에 확산세가 계속되자 의료진은 앞으로 의료 역량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년 반 넘는 팬데믹을 치르면서 의료진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료진은 백신만이 살 길이라며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믿고 백신을 맞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연방정부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접종 완료자에 비해 3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한 가정집에선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5분 글렌캐스터와 디킨슨 로드에 있는 가정집에 괴한들이 침입해 총을 가격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들의 부친인 63세 알리 씨가 납치당했다 오늘 아침 9시쯤 비치 블루버드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들을 상대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그제 오후 3시에는 해밀턴의 킹스트리트 웨스트에 있는 팀홀튼 커피숍 주차장에서 19세 남성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본 경찰이 목격자 제보를 요청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페어먼트 퍼시픽 림 호텔 3층 주차장에서 남성 1명이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호텔 폐쇄회로 등을 압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밴쿠버에서 발생한 13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오늘 오전까지 피해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593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토론토 162명, 필 지역 122명, 욕 지역에서 78명이 확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348명 중 중환자는 191명으로 이들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부분 접종 또는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178명입니다. 또 학교 관련 신규 확진자 수도 학생 98명, 교직원 8명 등을 합해 109명이 나왔습니다. 신학기 이후 지금까지 348개 학교에서 5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등교 수업 이후 학교 관련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온주 보건 책임자가 밝혔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퀘벡주에선 새로 782명이 늘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간 일평균으로 4,300명을 돌파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진정되던 5월 23일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여 명으로 15% 증가했고 실확진자 수도 1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98명이 희생됐으며 입원율과 위중증 환자 비율도 각각 16%와 17% 증가해 코로나 유행 상황이 좀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를 정식 승인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새 이름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이름은 코머너티입니다. 코로나19와 mRNA, 커뮤니티와 면역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모더나로 익숙한 백신의 또 다른 이름은 스파이크백스입니다. 스파이크는 단백질의 이름에서 백스는 백신과 발음이 유사한 데서 따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스제브리아인데 다만 인도 생산업체는 백스제브리아 대신 코비실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약회사는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광고나 홍보를 하게 됩니다. 앞서 화이자의 새 이름 코머너티가 발표되자마자 놀림거리가 됐었는데 이에 장명업체는 대중들이 이름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온타리오주 한국문화유산에 다름하자 한글 타이포그래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5일과 7일 양일간 캐나다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경식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 국제교류이사가 연사를 나와 영어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줌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격동의 역사,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속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실습을 통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폰트를 제작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실습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사관 측은 이벤트 브라이트.ca에 등록하면 이메일을 통해 참가 링크를 제공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에 있는 한 학교에 어제 아침 폭발물 협박으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윌로우델 에비뉴에 있는 얼헤이그 학교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대피시키고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어제 하루 수업이 취소돼 모든 학생들이 하교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갑작스런 폭발물 대피 소동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1명 늘고 7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프레이저 보건지역에서 가장 많은 237명이 확인됐고 인테리어 지역은 196명, 밴쿠버 코스탈 지역 99명, 아일랜드 보건지역은 66명 등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는 전날 724명에서 70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의 돌파 감염률은 23.5%이며 최근 2주간 접종 완료자의 입원율은 12.7%입니다. 이런 가운데 BC주에선 12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78.6%가 2차 접종을 마쳤고 1차 접종률은 86.1%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들어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알버타주가 결국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제이슨 케니 수상은 앞서 코로나 팬데믹을 풍토병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시기상조였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실내와 실외 모임 인원이 다시 제한되고 종교 모임 인원과 야외 행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학교에서 4학년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결혼식과 장례식, 식당과 소매업소, 헬스장 등의 규정이 강화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도 알버타주에선 신규 확진자 1,609명이 발생하고 2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